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탈환, AMD 우리도 같이 데려가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당선, 주가지수 5천 시대 1000명, 증권주 급등세, 지역화폐 관련주 정책 테마로 급부상, 특징주 호나입니다. 지금 지금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그 거리에 의한 그 보궐선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계속 중요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중요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겠네요, 제가. 자, 다우,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주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렇죠. 주가지수 5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뭔지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우리나라 지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분이 좋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보면 항상 그거 가려서 하잖아요.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의 심리를 조사하는데 격차가 굉장히 심하죠.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어떤 창구로 활용을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높게 답변을 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막 폭등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데이터가 아니니까 사람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은 거의 뭐 1%도 안 되잖아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미시간대에서 그렇게 가려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이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심리 자체가 설문조사에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어제 선거를 보시면서 이제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자, 지지한 자에 따라서 오늘 뭐 기분이 또 그렇지만 자, 근데 주가 지수가 올라가지고 내 계좌가 오르면 일단 모두 기분이 좋거든요.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러시잖아요. 아니 일단 뭐 내가 뭐 어디 지지하건 말건 일단은 수익이 나야 그렇죠? 수익이 나야 무슨 성향도 있는 것이지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났는데 이게 무슨 성향을 따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6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70포인트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고 다우부터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51% 올랐는데요. 20개월 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10개월 선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했죠. 이번 달에. 자, 엔비디아가 올라왔네요. 자, 이 엔비디아가 여기 좀 다우존스에 처음 편입됐다고 했을 때 좀 안 어울리긴 했어요. 그렇죠? 느낌이. 이게 다우존스가 약간 고루하고 막 좀 뭐라 그럴까? 연륜은 있는데 약간 할아버지 무슨 바둑 두는 그 기원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엔비디아가 딱 들어오니까 뭔가 새로운 색깔인 것 같은데 다우라는 옷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약간 저는 지금도 그래요. 좀 엔비디아가 다우존스 30에 있다는 게 물론 대표성을 띄워야 되고 트렌드를 지금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다우존스 30에 들어왔는데 좀 엔비디아는 뭔가 나스닥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네요. 2.80으로. 그다음에 이제 홈디포라든가 캐터필러 같은 이제 전통의 그렇죠. 이 강자들 있고요. 나이키도 요즘에 좀 반등하고 있는 것 같죠. 쉐브론, 엑스모빌과 함께 정유주 투톱이죠. 쉐브론까지 퇴출당했으면은 그쵸. 엑스모빌, 쉐브론, 정유주 투톱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래도 정유 산업이 어떤 기반 산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쉐브론까지 퇴출은 안 당했고 3M, 머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월등히 혼자만 2% 상승을 가져갔죠. 2%대. 자,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이 나스닥에 조금 더 어울린다고 제가 얘기했던 엔비디아 역시 나스닥에서도 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자, 20개월 선을 이미 그 지지를 3개월 전에 받았고요. 얘는 그다음에 지난달에 장대 양봉 뽑은 다음에 이번 달에 시작을 19,000 이상에서 시작을 하면서 지금 거의 좀만 오르면 2만이군요. 이번 달에 2만을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좋으니까 트럼프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지금 계속 꼬꾸라져 버리면은 자기가 아무리 강력하게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망하잖아요. 맨날 주식 주가 지수 맨날 따지시는 분이잖아요. 거기 연설 현장에서 노트북을 옆에서 갖고 오더니 노트북을 돌려가지고 여기 뭐 CNBC에서 자기 뭐 칭찬 얘기 나오는 걸 바로 라이브로 노트북으로 틀어주더라고요. 그 맨날 여기 지수 지나가는 거 보여주고. 그렇죠?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 지수가 떨어지면은 할 말이 없어 버렸겠죠. 자, 나스닥은 0.81로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자,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 중에는 뭐가 올랐나요? 온 세미컨덕터? 야, 이게 지금 얼마 올랐어요? 11.35요? 엄청 급등했네. 그렇죠?
11.35%가 올라서 와, 두 자릿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로 끝나는 두 개가 있네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저거 비트코인 종목. 자, 온 세미컨덕터가 압도적인 수익률인데 지금 10% 넘는. 이거는 지금 그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거죠. 전력. 전기차도 전력에 관련된 거고, 뭐 원자력 발전하는데도 전력. 아니면 송배전하는 것들 있죠. 근데 이제 그거 하려면 우리 막 예를 들어 송배전 전기차도 전기차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기차 얘기하면 이제 전기차가 막 뜨거워져서 막 폭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그 고온에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송배전 할 때 보면 이제 고압에서 저압으로 이제 끌어오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전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걸 다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고온에다가 고압을 견뎌야 돼. 그런 어떤 특정한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 그게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어제 급등을 했고요. 아마 전기차 시대에는 이제 같이 이 전력 반도체 업체가 같이 가는 흐름인데 어제 전기차 완성업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전기차에 관련된 전력 반도체 기업이 급등을 했네요. 그렇죠?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하고 나스닥은 차트가 정말 유사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주 유사하고요. S&P 500도 이번에 6천.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2만, S&P 500은 6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6천. 그렇죠? 지금 이 마디 지수대들이 이번 달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나스닥 2만, S&P 500 6천, 필라델피아 반도체 5천. 지금 전부 다 목전에 두고 있죠. 이 마디 지수라는 딱딱 끊어지는 지수 있죠. 그 지수대가 이동평균선이나 전고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저항이에요. 지지나 저항 이런 것들이 5천, 만, 15,000, 2만 이런 것들이 숫자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지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목전을 두고 있다는 이 얘기는 저항이 앞에 있다는 얘기죠. 만약 그 저항을 뚫어내면은 이제 그 마디지수를 돌파해서 강력한 흐름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제 S&P 500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 당연히 엔비디아가 이거 어느덧 그쵸? 시가총액 3총사 중에 3위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었는데 다시 1위를 갔습니다. 자,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 6.43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6.42를 누르고 1등으로 올라섰네요. 대단한 흐름이죠. 2.80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0.2, 0.78로 조금 강세가 약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다시 1위를 탈환하는. 결국 이 저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누르려고 트럼프가 완전 제재를 가하는 제재와 봉쇄와 온갖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엔비디아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었잖아요. 그것조차 그냥 이겨내버리는 이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은 3위로서 그렇죠? 애플이 지금 돌파구가 좀 보이지가 않네요. 팀 쿡의 어떤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빨리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6위에 브로드콤이 또 눈에 띄죠? 상승률은 10위 안에서 브로드콤이 제일 높습니다. 3.27%. 자, 브로드콤과 엔비디아 지금 인공지능 시대, 뭐 데이터 센터 아니면은 뭐 지금 클라우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어떤 핵심 아이템을 보유한 회사로서 둘 다 각광을 받는 회사죠. 저기다 이제 팔란티어도 또 있죠. 그런 회사들이 아주 강력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자, 필반이라고 불리는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2.72%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오늘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20개월 선에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10개월 선을 벗겨냈습니다. 자, 다우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 S&P 500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불리한 위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월봉에서 1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다우의 월봉은 10개월 선의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월봉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10개월 선의 저항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첫 거래일부터 그렇죠? 위로 치솟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다우가 꼴찌가 됐습니다. 다우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 좀 데려가 이러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먼저 갔어요. 다우를 데려갈 시간이 없습니다. 나스닥 S&P 500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30 종목에서는 온 세미컨덕터가 올라 있습니다.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올라 있고요. 자, 이 강세들 온 세미컨덕터 여기 또 11.35 여기도 지금 올라 있거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교집합. 그렇죠? 그리고 나스닥은 좀 더 범위가 넓으니까 BT도 있고 유통도 있고 소비주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살펴봤고요. 자, 특징주를 하나 보죠. A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를 왜 보냐면은 분명히 2023년도 3월까지는 AMD도 기세를 엄청 올렸었거든요. 227달러라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지금 그 뒤에 주가가 좀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이 인텔이 주도하던 이 세상에서 정말 길을 못 피고 살던 운매에 기주고 하던 AMD랑 엔비디아가 지금 이 시대를 완전 잘 만나서 예전에 인텔에게 당했던 거를 거의 몇 배로 갚아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AMD,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5월 21일에 있었는데 엔비디아 및 AMD로부터 GPU를 계속 구매할 거다. 왜냐하면 머스크도 지금 계속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계속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럼 슈퍼칩을 어디서 살 거냐? 엔비디아 아니면 AMD예요. 인텔은 못 만들어서 퇴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살아남았지만 거의 지금 이 씬에서 주인공의 역할에서 완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거를 사는데 일단 1순위로 모자르면 AMD에서도 구매를 해야죠. 그 머스크가 그록3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그리고 AMD가 또 이제 일본 여기서도 나옵니다. 일본이 무역 협상, 아직 일본하고는 뭔가 결과가 안 나왔죠, 지금? 영국하고만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이 무역 협상 일환으로 엔비디아랑 AMD 칩을 대규모 구입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가하겠죠. 너네가 엔비디아, AMD 칩을 뭐 요 정도 구매를 해주면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할 대상으로 어차피 일본도 쓰잘데기 없는 걸 사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갑자기 미제 아메리칸 메이드 인 USA 칫솔을 구매해가지고 닦지도 않는 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굳이 구매를 할 거면 엔비디아, AMD 칩 대규모 구입할 예정이다. 그래서 항상 엔비디아랑 이렇게 세트로 등장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그렇죠? 왜냐면 엔비디아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그걸 메꿔주는 게 AMD인데 AMD의 낙수 효과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하고 나스닥도 올랐는데 AMD가 마이너스가 났네요. 이거 물론 장후긴 합니다. 본장에서는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파워가 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조금 AMD가 후속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아시아로 넘어갑시다. 우리나라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주변 증시부터 볼게요. 일본 니케이가 0.85 오르고 있습니다. 별로 강하진 않죠? 흐름이 강하진 않아요. 일본 증시에서 좀 많이 오르는 것들을 살짝 보겠습니다. 닌텐도가 상승률 상위 50위 안에를 정렬을 했더니 닌텐도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2등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엑스박스를 만들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만들고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만들고 소니랑 닌텐도가 일본 증시에서 지금 초강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많은 것으로 설명해야 될 기업이지만 저기도 콘솔 기업으로 콘솔 게임기 업체로 묶을 수가 있죠. 지금 콘솔 게임기 3대 장이 지금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고요. 바로 뒤에 도요타 자동차도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역시 그 도요타 자동차 기업, 그다음에 게임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일본 니케이는 주도로 하는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가권은 1.85%, 좀 많이 오르네요. 여기는. 저기보다 아무래도 어제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대만도 오늘 그래서 강한 게 아닌가? 그렇죠. TSMC 3.26, 그다음에 홍하이 프리시전 2.64, 이렇게 강세입니다. 역시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초강세가 대만 가권 지수의 시가총액 1위 TSMC의 강세를 이끌면서 지금 이 그 대만의 증시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분이 좋죠? 세계 지수 중에 가장 강합니다. 대만이 1.85 올랐지만 코스피는 한 수 위입니다. 2.32% 급등하면서 오늘 갭 상승 나왔고요. 월봉의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지금 2,800포인트 있죠. 저 2,800포인트를 넘어가잖아요. 그럼 2024년도 7월 달에 기록했던 월 마감 때는 2,800 돌파를 실패했고요. 월 중에 2,800을 뚫었었죠. 2,900 가까이 갔었는데 여기를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6월 달 안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그럼 정말로 주가지수 5,000 이전에 마디지수대들 돌파해야 되잖아요. 3,000도 있고 4,000도 있어요. 그 첫 관문이 3,000이잖아요. 3,000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연내에 이런 어떤 모습을 일단 마련을 해놨다. 좀 기대감이 부풀게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스닥도 조금 상승폭이 떨어지긴 하는데 어차피 형이 먼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을 열심히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거 일부러 이러나요? 축포를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외국인한테 시켜서 사라고 하진 않았겠죠. 우연이긴 하지만 외국인이 무려 6천억 원을 이런 수치를 본 거는 5월 14일 날 5천억 원 이후에 최초인데요. 그리고 지금 반이 안 지났잖아요. 5월 14일은 최종이 5천억 원이었고 지금은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6천억 원.
이러면 오늘 1조 넘게 살 가능성이.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가 역시 1조를 팔고 있다는. 자, 주가지수 5천을 같이 이번에는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함께 꼭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외국인의 어떤 그 스윙 전략에 말려가지고 팔지 않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SK 하이닉스 오늘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20위 안에서 가장 많이 오르네요. 삼성생명 20위가 있군요. 삼성생명이 8%가 오르네요. 자, 오늘 그동안 강했던 조방 있죠. 방산조선이 약세를 보입니다. 6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 HD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오히려 방산조선에게는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기술 수출 플랫폼에서 2대장 아니면 4대장 안에 들어있는 기업이 완전 상반된 흐름입니다. 알테오제는 지금 특허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10% 급등하면서 40만 원에 다가선 반면에 지금 펩트로는 일라이릴이랑 기술 수출이 조금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한가를 가버리는 지금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자, 이게 기술 수출 플랫폼이 여러 가지를 깔아놨기 때문에 어떤 원샷 원키를 노리는 HLB나 코롱 티슈진보다는 안정적이긴 한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기술 수출을 받아간 업체가 임상이 조금 늦어진다거나 지연이 된다던가 아니면 기술 반환의 어떤 이 여지가 보인다거나 이러면 급락할 여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감안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볼 때만 해도 지역 화폐가 1등이었는데 지금 증권업종이 너무 강세를 띠면서 증권업종 섹터가 1등으로 올라와 버렸네요. 자, 아까 지역 화폐 관련주가 1등일 때 제가 준비했던 코나아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워낙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정책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테마도 사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굉장히 그때 활성화시켰었죠. 성남시장에서 성남시장이 시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화폐 쪽에서 가장 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코나아이가 지금 급등을 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권업종, 주가지수 5천에 관련된 증권업종과 성남 시절에 했던 그 정책, 지역화폐 정책을 대한민국으로 넓히려는 어떤 이 시도가 보이면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증권업종에서 제일 강한 종목은 부국증권, 지역화폐 섹터에서 가장 강한 코나아이입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한 줄 매드평을 준비해봤습니다. 부국 강병하면 코리아 나이스